야, 나랑 수박 맞은 거 희귀해. 자, 보자. 복사 나올 테니까 좀 이따 내가 줄게. 너랑 수박 검은 적 있어? 한 번. 자, 있어? 어디 변하면 너 오늘. 있어? 있어. 아니야 없어. 진짜 안 끝났대. 자, 아니, 수박 많이 안 해. 아이고, 지금 오늘 228페이지 표. 정말 매주. 야, 예. 너 누구냐? 준이는 너 뭐 할 거야? 너 수시 할 거야? 정시 할 거지, 너? 저요, 성적을 보시면요. 국어 100.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결정했을 거 아니야. 등급이 나와야죠, 일단. 기말고사까지 보고 정하래요, 선생님. 알았어. 그러면 이제 정시할 사람은 이제 원과목을 해야 되고 3학년 들어가면 그리고 저기 수시할 사람들은 과목을. 투과목을 해야 돼. 응? 근데 야, 너 그리고 너는 준석이 너는 무조건 지방이라도 저기 4년제 대학교 갖고 다니는데 가면 돼. 지금 이미 들었어요. 네. 무조건 뭔 병이야 이 새끼야. 뭐 하사 상사. 이걸 가고 떨어지게 이러면. 그래, 장교로 가야지. 민재가 내 밑으로 내려가. 나 근데 29살 갈 테니까 너 그때까지 높은 위치에 가 있어야 돼. 동시에 날 먹을 공부. 친구라고 깔아달라고? 근데 그 나이면은 한두 단계밖에 없어. 그거랑 돌려봐. 그거라도 있는 게 어디야? 그러니까 5년 차라 아마. 190짜리 중이병원 있어. 근데 여기가 야, 민재는 어떻게 할 거야? 뭐요? 뭐 결정했냐? 나 80만 석진쌤이 이번 시험 끝나고 얘기해. 네. 하고 있어요. 나 왼손 했을 때 안 돼. 결정 안 했다. 좀 이따 할게. 쉬는 시간에. 쌤, 전 인기 좀 해주세요. 민재가 정신머리가 없다 어떻게 선생님. 해야 되지? 야, 니들 뭐냐? 3학년 때 특가봉 뭐 하냐? 다해 다. 물투, 화투 저희. 근데 니들 뭐 했냐? 물투와 투 했어? 야, 얘네는 다 하고요. 저희는 물화는 다 해요. 생물 빼고. 저희는 물화. 생물 빼고 물화만 하면 돼. 저희는 물화. 근데 저는 생물 하는 데? 생물도 좋아요. 알았어. 너는 너는 뭐 수시야 정시. 그만 쓰면 안 된다. 너는 네, 눈만 물어야지. 아, 물어보게 해야지. 뭐 할래? 저 화지. 하지? 알았어. 그럼 보자. 야, 파동 봐봐. 228페이지 파동의 진행과 골절. 아이고, 뭐야. 파동 아니 쉬워 여기는. 파동의 진행 봐봐. 시작하는데 엄청 할부리지. 무서워. 그걸 해봤잖아, 저거에. 하나 안 했는데. 왜 했어? 파동의 발생 보자. 파동이라는 건 뭐야? 파동 자체가 한자로 쓰면 물결 파자에다가 움직일 동자야. 즉 진동이 이동한다는 거야. 진동이 봐봐. 정의를 쓰면 진동이 뭘 통해서? 매질을 통해서 주변으로 전달된다는 거지. 진동이 뭘 통해서? 매질을 통해서 주변으로 전달된다는 거야. 진동이 뭐니? 뭐야? 떨림이잖아. 응? 떨림이 전달돼. 즉, 뭐가 전달되는 거야, 결국에? 진동. 에너지가 에너지를 전달한다는 거야. 즉, 에너지가 주변으로 퍼지는 거야. 전파되는 게 뭐다? 파동인 거야. 이 중에 봐봐. 매질이 있지. 매질은 뭐냐? 네 개체가 되는 물질이야. 자, 매질은 이동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동 안 한다. 제자리에서 뭐만 한다? 움직이기. 진동만 한다. 그리고 뭐만 전달해? 에너지만 전달한다. 무슨 말이냐? 이거야 이거. 자, 파동이 이렇게 파도가 쳐. 근데 동력원이 없고 바람이 안 불어. 그러면 얘는 평생 이죽거리만 하는 거야.
위아래로 진동하고 에너지만 전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딱 있냐 또 그래가지고 매질에 따라 물질의 종류를 나눌 수 있지. 파동의 종류를 나눌 수 있지. 야, 그 물결파는 뭐야? 매질이 뭐냐? 물이고 지진파는 뭐냐? 땅. 그렇지. 그 다음에 소리는 뭐야? 공기. 고체액체기 최다. 자, 그리고 파원이 있다. 파원은 뭐니? 파의 시작점이야, 얘들아. 파의 시작점이야. 갖고 파원은 뭐야? 지진파가 여기서 발생됐지. 파원이 여긴 거야. 여기가 파원인 거야.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 호이겐스 원리가 있어. 호이겐스 원리는 이제 안 나왔지. 저거나 뭐냐면 자, 네가 이제 보충, 야 너 보충 선생님한테 그거 줬지? 그거 줬지? 예. 왜요? 아니 선생님이 나한테 하나 먹어보라 그러더라고. 됐다고 선생님. 나 먹었다고 했는데. 자, 1차 파면에 1차파가 있어. 1차파야. 파면의 각점이 호이겐스 그게. 점들이 모여갖고 선이 되지. 1차 파면의 각점이 2차 파의 파원이 된다. 이렇게. 1차 파면의 각점들이 2차 파의 파원이 돼. 갖고 위상이 같은 점을 연결하면 이게 2차 파면이 돼. 또 2차 파의 각점이 3차 파의 파원이 돼. 파원이 돼. 그러다 보니까 또 위상이 같은 점을 연결하면 이게 3차 파면이 된다. 그러면 이때 진행 방향은 뭐야? 사면과 수직이다. 진행 방향은 뭐라고? 수직이다. 선생님, 원형파는요? 야, 원형파도, 고면파도, 봐봐, 고면파도 어떻게 돼? 여기가 점이지. 그러면 이렇게 파원이 있잖아. 그러면 여기에 각점이 파원이 되는 거야. 그리고 또 이걸 연결하면 2차파가 된다. 근데 이때 파면과 진행 방향은 수직이잖아. 무조건. 어떤 데도 파면과 진행 방향은 어떻다? 수직이야. 저거나 인정. 나한테 화내냐고 민들고. 그거 얼마나 많지. 민재가 색깔을 못해서 그렇지 이해해. 진짜 못해. 동주인 족밥이라서 상당히 필요 없어 보여 있어. 근데 자꾸 나한테 손가락을 잡냐고 더럽게. 아 민재 깍지기 좀 마. 씨발. 에이 더러운요. 물고기 같네. 축구하고 싶어. 농구하고 싶어. 축구. 난 그런 거 없어. 난 바로 축구 슈팅을 하고 싶은 거 아니고 원발로 하고 싶은 거 아니고 패스를 하고 싶은 거. 골키퍼. GK. 아니 처음에 축구하고 하는 데만 여기 있죠. 얘가 열리나? 제거 아니에요. 아니야, 알고 있어. 이만 내한테 왜 물어보는 거야? 예. 자, 그러면 봐.
그리고 이제 파동의 종류를 보자. 네. 파동의 종류를 보면 눈에 너무 파동의 종류는 크게 그 여러 가지 원인에 따라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가 뭐냐? 진동 방향과 진행 방향에 따라 고정. 횡파하고 종포로 나누지. 자, 봐봐. 횡파를 다른 말로는 아까 제가 말한 고저파. 소밀파 아닌가? 그렇지. 종파를 뭐라 그래? 소밀파라 그랬지. 자, 봐라. 횡파는 이렇게 진동을 해. 종파는 밀, 소, 밀, 소, 밀, 소. 자, 얘는 뭐야? 제일 높은 데가 뭐야? 마루야. 마루. 딴 데 골이야. 골. 마루야. 그러면 진행 방향은 이쪽이야. 네. 진동 방향은 위아래지. 네. 아, 진행 방향과 진동 방향이 수직이지. 네. 뭐 있어? 빛, 빛. 전자기파. 물결파. 지진파의 네. S파. 얘는 밀소, 밀소. 봐봐. 진행 방향과 진동 방향이 어떻게 된다? 나란하지. 아. 그리고 제일 많은 데가 밀, 소, 밀, 소 이렇게 되지. 그리고 얘는 뭐 있어? 소리, 음파하고 지진파에 피파. 피파 있지. 얘는 파장이 마루에서 마루까지. 근데 얘는 밀에서 밀까지 또는 소에서 소까지. 이해되니? 이게 있고 우리 책에는 안 나왔지만 지금은 구분 지어야 되는 게 뭐야? 뭐가 있어? 몰라요. 아이, 매질의 유무에 따라. 한성파. 그렇지. 탄성파하고 비탄성파가 있지. 아하. 탄성이 있으려면 외부에서 힘을 주었을 때 원래 상태로 들어가려는 이 성질이 있으려면 매질이 있어야 돼. 비탄성파는 매질이 없어야 돼요. 없어도 되고 있어도 돼. 네. 그러면 야 탄성파는 봐. 야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초등학교 때 뭘 배웠냐면 자 매질의 밀한 정도는 분자가 얼마나 촘촘히 있는 정도다 이렇게 배웠어요. 하고 고체가 밀하고 기체가 소하다고 배웠어요. 잘못 배운 거야. 자 우리가 말하는 매질의 밀한 정도는 분자가 얼마나 촘촘히 있는지가 아니야. 아니다. 이게 아니야. 뭐에 의해서 결정돼? 전파, 속력에 의해서 결정돼. 우와. 이걸 다 기억한다고. 그리고 성빈이. 속력이 빠르면 소한 매질, 아. 속력이 느리면 밀한 매질. 이렇게 따진다. 네. 그럼 보자. 탄성파에서는 매질이 있으면 도움을 줘요. 매질이 있으면 바로바로 전달이 되지. 고체는 막, 고체는 있잖아. 따닥따닥 붙어 있잖아. 네. 그러니까 바로바로 전달이 돼. 근데 기체는 멀리 떨어져 있잖아. 그 전달되는도 오래 걸리고, 전달할 확률도 낮지. 네. 그러다 보니까, 야, 멀리서
기차가 와. 그러면 기차 소리는 안 들려. 근데 뒤질라고 환장을 하면 척킬했다가 귀를 갖다 대지. 네. 그러면 어떻게 돼? 소리가 들려. 그러면 고체가 속력이 빠르네? 소환 매지. 소환 매지. 근데 소랑 그 정확하게 스펠링이 어떻게 되십니까? 소한, 한, 밀한. 소한, 밀한. 그러면 얘는 속력이 느려. 예. 그러니까 밀한. 이런 게 뭐 있어? 뭐 물결파, 물결파, 지진파, 음수파, 그렇지. 형식, 소리. 그렇지. 소리도 기지. 소리. 소리는 고체액체 기체 중에서 오히려 고체가 더 빠르다. 기체보다. 예. 그리고 비탄소파는 오히려 매질이 있으면 방해를 받지. 매질이 없는 거니까. 네. 빛이 이 고체에서는 너무나 방해가 심하니까 못 통과해. 그나마 기체는 방해가 덜하니까 통과하잖아. 그러니까 고체에서는 속력이 방해가 너무 커갖고 속력이 너무 느리지. 밀한 매질들. 근데 기체에서는 그나마 방해가 덜하니까 속력이 빨라서 소환 매질. 뭐 있어? 비탄소파, 빛, 전자기파가 있어. 이해되니? 예. 이렇게 정리하면 돼. 그리고 세 번째. 화면에 따라. 화면에 따라. 화면에 따라. 뭐가 있냐? 평면파하고 뭐가 있어? 도면파가 있지. 평면파는 거리가 변해도 화면이 똑같지. 네. 그러니까 거리하고 세기하고 상관이 있어 없어? 없어요. 레이저 같은 것들. 물론 멀리가 아주 멀리 가면 세기가 약해지겠지. 근데 어느 정도 거리는. 근데 고명파는 어떻게 돼? 이렇게 퍼지잖아. 우리가 여름에 후레쉬를 갖다 가까운 곳에 비치지. 그러면 작고 진하게 되지. 멀리 비치면 어떻게 돼? 크고 약하게 되지. 예. 거리가 알 떨어져 있지. 그러면 이때 세기는 1이라고 그래. 단위 면적당 세기가. 예. 근데 2알 떨어져 있지. 그럼 어떻게 돼? 세기는 똑같은데 그 에너지량은 똑같은데 그 면적이 들어가니까 단위 면적당 세기가 4분의 1이 돼. 3알 떨어지지. 그럼 어떻게 돼? 9분의 1. 9분의 1. 그렇지. 블랙핑크. 9분의 1이 되잖아. 거리하고 세기는 미래. 거리의 제곱분의 1로 주네. 야, 거리가 2배 되면 세기는 4분의 1. 거리가 3배 되면 세기는 9분의 1로 준다. 이해됐지? 평면파는 뭐라고 써요? 그냥. 평면파는 거리하고 세기하고 상관이 없다. 그러면 파동의 종류를 다 알아봤다. 이제 파동의 표시를 볼 거야. 파동의 표시 세 번째. 파동의 표시를 보자. 파동의 표시를 보자. 파동의 표시 보면 자 보자. 첫 번째 우리가 파동을 뭘로 표현할까? 템포를 표현해보자. 이렇게 보자. 네. 표현해보자. 그럼 제일 높은 데가 뭐겠어? 마루. 제일 낮은 데가 볼. 마루. 볼이지. 그러면 첫 번째 파동을 표시할 때 네. 진폭이 있다. 진폭이요. 진폭이라는 건 앰플리튜드하고 A로 쓴다. A. 그러면 진폭은 진동의 폭이니까 마루에서 볼까지야? 아니야. 진동 중심에서 끝까지. 마루나 볼까지. 아. 거기서 진동 중심이 가운데잖아. 네. 그러면 진폭은 뭐가 되는 거야? 이게 되는 거지.
이게 되는 거지. 그 다음 두 번째 뭐가 있어? 파장. 파장이 있지. 파장, 파의 길이다. 예. 람다다. 실제 거꾸로야. 근데 파장 표시할 때 이래 진동한데 간거리 미터로 나타난 거야. 자, 이래 진동한데 간거리 파의 길이야. 예. 그래서 파장인 거야. 그러면 x축이 얘들아 거리로 나오지. 예. 거리 미터로 나오면 얘는 파장인 거야. 근데 오르락 내리락 제자리잖아. 네. 뚜껑 두 개. 그러면 얘가 한 파장입니다. 얘가 몇 파장? 2분의 1 파장. 얘가 4분의 1. 얘가 4분의 3 파장입니다. 또는 파장은 마루에서 마루까지도 파장인가? 왜? 뚜껑 4분의 1, 2분의 1, 2분의 1, 4분의 1이잖아. 합이 1이잖아. 그러니까 파장을 표현할 때 마루에서 마루까지, 골에서 골까지도 맞는 거야. 또는 한 이상에서 다음 이상까지 거리. 위상이요? 위상은 뭐냐면 벡터량이야. 높이하고 방향까지입니다. 즉 봐봐. 만약에 파가 이렇게 있었는데 얘가 이 오른쪽으로 진행한다. 근데 파가 보면 다음 위치에 이렇게 가겠지. 이렇게 갔겠지. 네. 그러면 여기가 A점이야. 여기가 B점이야. 여기가 C점이야. 그러면 자, 위상이 높이는 A, B, C가 다 같지. 네. 가운데 있잖아. 네. 근데 다음 순간 이제 파가 이동하면 얘는 어디로 움직여? 뒤로. 아래로. 아까리. 얘는 어디로? 위로. 얘는 매질은 이동 안 한다 했잖아. 제자리에서 진동만 한다 했잖아. 이렇게 위아래만 움직이지. 그러면 야, A, B, C가 높이는 같지만 방향은 틀린 거야. A하고 B는 방향이 틀리지. 네. 진동 방향이 틀리지. C는 같잖아. 네. 그러니까 얘하고 위상이 같구나. 그러다 보니까 뚜껑 몇 개야? 두 개죠. 네. 그러니까 소음이 두 이게 뚜껑 두 개가 한 파장이라 했잖아. 하나. 그러니까 얘도 한 파장이다. 그래서 한 위상에서 다음 위상까지 거리가 또 한 파장이 되는 거지. 위상이라는 건 뭐냐면 높이뿐만 아니라 진동 방향도 같아야 됩니다. 벡터량이니까. 그러니까 A하고 B는 같은 위상이 아닌 거야. 방향이 반대니까. 한 위상이랑 A에서 C까지예요. 그렇지. A에서 C까지. 한 위상하고 다음 위상. 위상이 같은 점이 뚜껑 두 개잖아. 그러니까 한 파장이지. 이해됐어? 네. 그리고 이제 또 뭐잖아. 주기. 주기가 있다. 어렵네요. 뭐가 어려워? 주기 하는 거야. 주기가 봐봐. 이제 머리 좀 치워. 주기는 시간이야. 그래서 라디티로 쓴다. 이래 진동한데 걸린 시간. 자, 걸린 시간인데, 자, 야, 이래 진동한데 걸린 시간이야. 만약에 X축이 있잖아. 시간으로 나타났지. 네. 세컨으로 나타났지. 그럼 뭘 표현한 거야? 주기를 표현한 거야. 그럼 얘도 뭐야? 1회 진동한테 걸린 시간이잖아. 네. 몇 가지잖아. 이게 한 파장이야. 한 주기야. 한 주기. 그래서 주기는 얘가 한 주기, 얘가 2분의 1 주기, 얘가 4분의 1 주기, 얘가 4분의 3 주기. 그래요. 주기하고 파장은 범위는 같아. 뚜껑 두 개로 범위는 같아. 1회 진동한테 간 시간, 걸린 시간, 걸린 거리하고 똑같지. 네. 근데 뭐만 틀린 거야? 단위만 틀린 거야. 이게 1회 진동한데 걸린 시간이면 주기고 1회 진동한데 간 거리면 파장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범위는 똑같아. 우리 1회 진동하는 데니까. 그래서 얘도 마루에서 마루까지, 홀에서 홀까지.
이해되니? 근데 이제 뭐가 있냐 또 진동수가 있어요. 진동수는 뭐니? 뭐야? 100% 표현한다. 프리퀀시 1초 동안에 저 진동을 했어. 야 콘테 정리되겠던데? 어? 수성이 애들 방치한 거야. 네. 아니 어? 유튜브에 인터TV 아세요? 인터TV 이거 뭔데? 모르세요? 뭔데 무슨 내용이지? 자꾸 축구 올라오는데 어. 요즘에 다 콘셉트 까는 영화가 있어요. 전부 다 까. 아유, 야 우리나라 사람이면 전부 다 콘테 까. 난 뭐냐면 나는데. 페리시치는 야 씨발 태월이야 그거. 페리시치는 콘테 양아들이야. 그러니까 지금 콘테가 어떤 생각하고 있냐면 야 자기한테 이랬대 레비한테 원래 레비가 막 극악하게 딜을 하는 놈인데 요새는 이제 콘테가 딜을 한대. 지는 안 들어주면 나가겠대. 3명 더 영입해주래. 그러니까 레비가 빡쳤어. 근데 안 그래도 이 새끼가 성적이 안 좋아. 그러니까 이 새끼가 페리시치를 계속 집어넣는 이유가 토트넘이 이기기 위한 게 아니야. 자기한테 유리하게 만들기,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페리시치가 그 새끼가 나와갖고 그걸 다 망가뜨려 버렸잖아. 그 새끼는 주력도 좋냐? 주력도 안 돼. 컨테 좋다. 주력도 안 돼. 그 다음에 골킥이 슛이 좋냐? 그것도 아니야. 그리고 드리블이 좋냐? 그것도 아니야. 근데 무조건 센터링만 졸라 올리는 거야. 근데 그것도 잘 못하는 거예요. 똥포야 똥포.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크로스도 못 올려. 왜? 너무 느리니까 수비들이 다 알아들어보니까 못 올리잖아. 세선형은 봐봐. 졸라 빠르니까 씨발. 뚫기라도 하지. 뚫겨. 그러니까 세선형은 가운데로 안 들어와. 사이드로 들어가. 사이드로만 가잖아. 손흥민이 그리고 손흥민한테 안쪽으로 연기하잖아. 들어가지고 이렇게 붙이면서 스케인이 처리하거나. 2대1로 하고 들어가잖아. 손흥민이. 그러면 그러니까 손흥민이 되는 거지. 이 페리시치는 이 새끼는. 근데 이번에는 뉴캐슬전에는 이제 페리시치 안 쓸 것 같아. 클럽 쓸 것 같아. 클럽이요? 클럽이 다 나왔어 이제. 클럽 있어요? 뮤직앤 클럽. 토트넘에 클럽이 있어요? 야 누구냐? 클럽스키 있잖아. 클럽스키. 클럽이라고. 클럽이라고 그러지. 그건 셀세비. 셉셉이라고. 셉셉이가 이번에 나올 것 같아. 그러면 그리고 왼쪽에 세세형 나오면 옛날에 작년에 최선의 멤버잖아. 그리고 에릭 다이어 빼야 돼 이 새끼. 이 새끼. 다이어는 네이버분 이제 땅을 다 쫓아. 아니 얘가 결정적인 수비 실수를 너무 많이 해. 그래가지고 그래요. 그리고 데이비스도 괜찮아. 그리고 호이비르 나오고 왼쪽에 로메로 나오고 그 다음에 벤타프로 나오면 그런 대로 괜찮아. 토트넘 라인업 좋네. 이게 에메르송 있잖아. 나오면 죽여버릴 거야. 씨발 에메르송하고 페리시치 둘 다 있지. 그러면 씨발 똥포가 양쪽에 다 있는 거야. 근데 에메르송은 그래도 뚫기라도 하지 않아요? 그래야지. 페리시치하고 비교하면 에메르송이 낫지. 낫죠. 근데 페리시치는 극악이야 극악. 나이가 많아가지고 옛날처럼 못해. 아니 나이거니와 이 새끼는 클럽이 폰테가 밀어준다고 씨발 지 마음대로 해. 그리고 지금 제일 잘못은 폰테야. 왜 그 새끼를 써? 요새는 너희들은 그거 안 보지. 나는 솔로다. 나는 솔로. 아까 얘기했잖아. 아까 전에 얘기했는데 너는 얘들은 안 들었잖아. 그렇죠. 돌싱 특집. 이번에 재밌었어. 근데 이 새끼들은 다 정해져 있는데 막 있잖아. 지들이 편집의 메모리를 살려. 이번 주 마지막 아니야? 이번 주가 했는데 옛날에 걔들이 뭐 만들어준 줄 아냐? 짝을 만들었어 옛날에. 짝이 졸라 인기 있다가 폐지됐다? 왜 폐지된 줄 아냐? 참가자가 자살했어. 촬영 중에. 촬영 중이야? 어. 이거 숙소에서요? 어. 왜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 심한 뭐 모멸감이라든지 뭐 전체적으로 있잖아 문제가 있었는 사람인데 그 뭐 트리거가 당겨졌겠지. 찍으면서 그래갖고 자살해버렸잖아. 그래갖고 폐지된 거야. 근데 그 포맷 그대로 이름만 바꿔갖고 나와갖고 다시 하는 거야. 이 새끼. 야 출연자한테 얼마 준 줄 아냐? 5박 6일 촬영하는데 100만 원 주고. 많이 주는 거야? 졸라 좋게 준 거지. 생각을 해봐. 야, 출연료만 해도 뭐, 다른 예능 프로그램은 유재석 같은 경우 3천만 원이잖아. 한 번 찍은데. 그런 애들 몇 명 있어봐. 그런 애들이 벌써 1억이 넘어버려. 얘는 한 번 촬영하려면, 출연료만 해도 한 몇억 들걸? 억 단위로 들걸? 근데 그거 세이브 되잖아. 그리고 시청률도 많이 나올 때는 10%까지 나와. 케이블이. 뭐 졸라 방송 붙지. 졸라 이득이지. 자 보자. 정찬이야, 너 또 졸고 있어. 야, 너 수학 시간에 안 졸던데? 졸았어? 자 보자. 그럼 진동수는 1초 동안에 진동한 횟수야. 이거하고 비교해봐. 주기는 이거 지우셔야겠는데요. 횟수가 앞에 나오고 얘는 횟수가 뒤에 나와. 얘는 시간이 뒤에 나오고 얘는 시간이 앞에 나와. 둘이 안배려 관계가 아니라 둘이 무슨 역수 관계다. 둘이 역수 관계다. 응? 깨졌냐? 깨졌네. 오, 이 새끼는 주택 있는데 가운데는 날카로운데요? 그 역수 관계야. 그러다 보니까 얘들아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잖아. 만약에 4회에 진동하는데 20초가 걸렸어. 그럼 앞대가리 밀로 만들어. 1회 진동하는데 얼마야? 5초지. 그러면 1회 진동하는데 걸린 시간이 주기지. 따라서 주기는 얼마가 되는 거야? t는 5초가 되지. 그러면 진동수는 역수라고 했잖아. 예. 그러니까 5분의 1이니까 0.2Hz지. 헤르츠가 진동수 주파수의 단위지. 근데 얘들아 봐. 그리고 또 써놔. 파동의 세기 인텐시티는 I는 뭐니? 야, 파동은 뭐라 했냐? 진동이 매질을 통해서 전파되는 거라 했지. 네. 그러다 보니까 진폭이 크면 클수록 파동의 에너지가 센 거야. 에너지의 세기는. 그리고 진동수가 많을수록 센 거야. 그러다 보니까 자, 진폭의 제곱과 진동수의 제곱에 비례한다. 파동 에너지의 세기는 뭐에 비례한다고? 진폭의 제곱과 진동수의 제곱에 비례한다. 에너지 세기는. 진동이기 때문에 뭐가 관계돼? 진폭과 관계되고 진동수와 관계된다. 파동 에너지의 세기는 뒤에 나올 거야. 둘 다 제곱이에요? 둘 다 제곱이야.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 나온다. 이 파트에서 왜 파동을 배우는지 이유에 대해서 나와. 뭐냐? 불격이에요. 자, 성력, 전파 성력을 배우거든. 성력 부위는 뭐야? 성력은 단위 시간 동안에 이동한 거리지. 네. 근데 여기서 파동에서 시간으로 표시된 건 1회 진동하는데 걸린 시간 주기야. 그 다음 거리는 뭐야? 1회 진동하는데 간 거리 파장이야. 근데 주기하고 진동수는 역수니까 뭘로도 쓸 수 있어. V는 F로 한다고 쓸 수 있어. 이게 이 단원에서 제일 중요한 공식이고 V는 T분의 람다, V는 F로 한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왜 그러냐?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배우게 될 게 뭐가 있냐? 자, 매질이 그대로야. 성력. 그러면 전파 성력 변해 안 변해? 네. 성력 그대로야. 그러면 그것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같은 매질 내에서 뭐냐? 파동이 겹쳐. 서로 상관해. 간섭. 같은 매질 내에서 장애물 만나면 꺾여. 펴져. 괜찮아요. 그 다음 편광. 상관이요? 편광이 뭐냐면 빛은 모든 방향으로 진동하는데 편광판이 있으면, 하나의 판이 있으면 이 진동하는 게 하나만 통과해. 그리고 얘가 원인이고 이게 그에 따른 결과,
이게 그에 따른 현상이에요. 그럼 보자. V는 F란 바에서 뭐가 일정하냐? 속력이 일정하지 매질이 그대로니까. 이때는 진동수하고 파장은 무슨 관계야? 반비례관계야. 근데 이번에는 매질이 변해. 그러면 전파 속력도 변하겠지. 그 다음 그에 따른 현상. 다른 매질 만났을 때 그 매질 경계면에서 원래 매질로 되돌아가는 현상. 반사. 투가 되면서 꺾이는 현상. 불절. 전부 다 반사하면 전반사가 있죠. 그럼 이때는 뭐가 일정하냐? V는 F란 데서 야 내가 물통에다가 젓가락 넣고 5번 흔들어서 일쳐요. 뭐? 야 공기 중에서 진동수 5번이지. 물속에서도 몇 번이야? 5번이야. 그러니까 뭐가 일정해? 진동수가 일정하다. 매질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이때 속력하고 파장은 무슨 관계야? 비례관계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간섭, 회절, 반사, 불절, 전반사 배울 거야. 주로 간섭하고 반사, 불절, 전반사 배운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알고 있어야 돼. 그래야지 문제를 풀 수 있다. 예. 이해됐니? 예. 그 다음 보자. 거기. 자, 제일 위로 올라와봐. 이제 오른쪽. 220페이지 제일 위로 올라와봐. 자, 파동의 속력에 대해서 나왔지? 네. 같은 매질 내에서는 속력이 일정하지. 그러다 보니까 진동수하고 파장은 무슨 관계? 반비례지. 그리고 두 번째, 매질에 따른 파동의 속력이 있다. 줄에서의 파동에 생기는 파동의 속력은 줄이 가늘수록 평평할수록 속력이 빠르다. 근데 물결파의 속력은 잘 봐, 얘들아. 물결파의 속력은 매질이 물이지. 물로 같아도 깊이가 다르면 매질의 밀한 정도가 틀리더라고요. 봐봐. 이렇게 돼. 자, 깊은 곳은 꿍꽝 대강하고 오면 돼. 얕은 곳은 꿍꽝 많이 해. 즉 깊은 곳은 방해가 적어. 그러면 속력이 빨라들여. 속력이 빠르겠지. 방해가 적으니까. 그러니까 무슨 매질이야? 소각 매질. 근데 얕은 곳은 어떻게 돼? 꿍꽝 많이 해야 되지. 방해가 크지. 그러니까 속력이 어떻다? 느려. 그러니까 무슨 매질이야? 속력이 느리니까 이해됐니? 예. 자, 물결파는 같은 매질 물이라도 깊이가 달라지면 매질의 밀항 정도가 틀려져 버린다. 그래서 물의 깊이가 깊을수록 속력이 빨라. 방해가 적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깊은 곳이 소한 매질, 얕은 곳이 방해가 크니까 속력이 느려가지고 밀한 매질이다. 그리고 소리의 속력을 봐라. 소리의 속력은 V는 331 플러스 0.6T다. 저거나 여기서 T는 온도야, 온도. T는 온도야. 온도가 높을수록 속력이 어떻게 돼? 속력이 빨라져. 그래서 소화매질. 온도가 낮지? 그럼 속력이 느려지잖아. 그래서 밀한 매질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평균 온도를 15도로 하지. 그러면 331 곱하기 0.6 곱하기 15니까 9란 말이야. 소리의 속력이 평균 340m/s구나. 그러면 소리의 속력보다 더 빠르지. 초음속이라고 그랬지. 걔는 비행기 지나고 한 다음에 꽁꽝꽝꽝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리고 선생님 340m 별로 안 빠른데요? 지랄하지 마. 야 1m/s가 km/h로 고치면 3.6km/h야. 그러면 340 곱하기 3.6을 해봐. 1150 나온단 말이야. 그럼 1시간에 마 1이면
음속 1이면 1시간에 한 1200km 가버린다는 소리야. 졸라 빠른 거야. 이야. 얼마? 야, 마 1이면 제주도 1시간에 제주도 왔다 갔다 하고 남아 시간이. 나와요? 남아. 그 정도로 빤단 말이야. 이해됐냐? 네. 몇 분이야? 쉬어. 쉬어. 오늘따라 너무 다 싫어요. 피곤해. 애들은 다 놀러 가서 빠지고. 누가 놀러요? 윤경준, 최현민. 걔들은 또 와야 되잖아. 와갖고 수업 들어야지. 그거는 그때 제가 하나는 일제에 사로잡혀서 뭐가? 일제에 사로잡혀서 일제가 뭐야? 일제 일본들 정말 사라져버렸어. 현민이가 일제에 사로잡혀서 그래? 왜? 뭐 때문에? 지금 저 현민이가 어디인지 압니다. 응? 걔 그거야? 현민이 신촌에 있을걸요. 신촌을 못 가. 신촌 어디 있어 근데? 서울 신촌에서 뭐 하는데? 친구랑 있을걸요. 가족끼리 갔다 왔는데 엄마가 전화 왔는데? 그래요? 엄마가 뭐 전화 왔는데? 친구한테 허점에 현민이가 있다는데? 아니 엄마가 그게 왔어 문자가. 근데 부모님이 연락하기 더 부모님한테 그럴 수도 있지. 아무리 부모님이 야 부모님한테 부탁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난 부탁할 수 있어. 어제- 난 엄마한테 그렇게 어제 이 부탁해. 친구가 나도- 야, 알아요. 야, 이 새끼 지가 엄마를 보낸 거 아니야? 나한테? 봐봐 왜 그러냐고 봐봐. 최현민 군 다른 일정 있어. 엄마가 현민이가 그렇지 최현민 군이라 그냥? 어? 현민이라지 않아요? 어? 카톡 없게 있냐? 이 새끼 뭐지? 도대체 어떤 부모가 준석군 이렇게 준석군 그거 김경험할 판이냐? 그러시 아니대용이다 이렇게 김경화. 이렇게 마스코트였는데 영현중. 현민 이 새끼 전화해갖고 따져 물어보자. 확인사다. 병준이도. 병준이도 쌤 제가 병준이가 진짜 놀러 가신 레전드. 거죠? 병진이 해줘야 돼. 병진이 너. 영상 통화를 바꾸라 해요. 아 아이폰이 안 되는구나. 이걸로 찍어도 됩니까? 찍어줬어 벌써. 녹화 중이에요. 그래서 녹화 중이야. 나도 응 왜? 응 왜? 아 근데 시험 끝나고 한숨도 넣을 수 있죠. 아니 안 돼. 한 번에 줬잖아. 먼저 쉬었잖아 우리. 이걸로 시험 끝나고 개꿀이었지 사실. 안 맞는데? 일부러 안 줘. 조회수도 안 받아요. 맞긴 해요. 조회수도 안 받았어요. 나이스. 받는 사람이 어딨어요 별로. 병준이요? 병준이 맞으면 재밌을 것 같아요. 급한 전달 상황이 있다고 다시 바로 전화달라 해요 문자로. 진짜 이거 너무 급하다. 이거는 병준이랑 급한 따로 말해줄 수가 없다. 이 새끼 안 받아. 쌤, 그 문자보다가 급한 전화 상황 이렇게까지 나. 아 진짜 짜증나. 준석이도 권력 먹는 거 좋아하네. 나 권력 같은 거를 남용하는 거 모든 남용하는 걸 좋아해. 민재. 자 보자 이제. 아. 하동의 물질 보자. 하동의 물질 보자. 자, 굴절은 하동의 굴절하고 비세 굴절을 나온다. 왜? 하동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탄산파에서의 굴절인 거야. 비세 굴절은 비탄산파의 굴절이니까 좀 달라. 근데 거의 비슷해. 똑같아. 그러면 첫 번째 봐봐. 일반적으로 얘들아, 반사 굴절은 어떻게 일어난다? 반사돼서. 같이 일어난다. 일반적으로. 안사돼서 이런. 맞잖아. 맞지? 자, 야, 입사파하고 법선. 야, 이중간에 경계면의 수직 인선을 우리는 뭐라 그래? 이제 머리가 너무. 법선이라 그래. 그리고 이때 입사파하고 법선하고 이런 거는 입사가 아니라 한다. 네. 그 다음 일반적으로 원래 매질로 되돌아가. 이게 뭐야? 반사야. 반사파하고 법선하고 이런 각을 반사각이라고 해. 근데 이때 반사각하고 입사하고 반사가 어떻다? 같다. 왜? 매질이 변화가 없잖아. 그러니까 전파 성능이 똑같을 거 아니야. 그대로 반사한단 말이야. 근데 투과하면서 매질하다니까 진행 방향 바뀌면서 속력 바뀌면서
진행만 바뀌면서 꺾이는 현상이 뭐다? 굴절이야. 어? 첫 번째 봐라. 반사와 굴절은 같이 일어난다. 반사의 법칙이 있어. 반사의 법칙이 뭐니? 입사가 하고 반사가 하고 어떻다? 같다는 게 반사의 법칙이야. 어? 이해되니? 그러면 그리고 두 번째, 이때 입사파, 반사파, 법선은 동일 평면에 있다. 이게 다 동일 평면에 있다. 이 새끼는 어디 갔어? 화장실 가면 존재한다. 그리고 야, 그러면 봐라 얘들아, 이때 자 봐라, 매질이 변했다. 1매질하고 2매질이 변했다. 그럼 뭐가 일정이야? 어? 매질이 변하면 진동수 일정하지. 그러면 아까 지금 말했잖아 선생님이, 파동에너지 세기는 뭐에 비례한다고 했어? 진폭의 제곱과 진동수의 제곱에 비례한다고 했지. 네. 그럼 얘가 사라져. 어? 그럼 어떻게 돼? 근데 이때 입사파가 뭐로 나뉘지? 반사파하고 뭐로 나뉘냐? 굴절파로 나뉘지. 어? 그러다 보니까 야, 입사파의 세기가 요 파동 에너지 세기가 얘들보다는 각자보다는 크겠지. 이해되냐? 저요. 왜 저러는 저 새끼. 무슨 말이냐? 야, 입사파의 세기는 뭐로 나뉘냐? 에너지가 반사파하고 굴절파가 나뉘지. 예. 그러다 보니까 입사파의 세기가 반사파나 굴절파보다는 세지. 세요. 네. 왜? 이 합이 같으니까. 이해되니? 예. 근데 전반사할 경우는 입사파의 세기하고 반사파의 세기하고 어떻다? 똑같이. 이해되니? 예. 알아두고. 그리고 두 번째. 자, 만약에 방해가 많아. 셀 공간이 없는데. 속력이 어떻게 되니? 예, 좀 아예 느려지겠지. 그러니까 굴절은 무조건 뭘로 일어난다? 미전 매질로 굴절한다. 중요한 말이야. 지금 얘가 원래는 같은 매질이면 이렇게 가야 되지. 아래로 꺾였지. 아래가 뭐다? 미란 매질입니다. 이쪽으로 꺾이면 소화합니다. 이쪽이 미란 매질. 이해되니? 원래는 이렇게 가야 되는데 아래쪽으로 꺾였잖아. 그럼 아래쪽이 미란 매질. 위쪽으로 꺾이면 위에가 미란 매질이야. 그러니까 야, 자, 얘가 서고 얘가 뭐가 되는 거야? 밀이 되는 거야. 이해되니? 예. 이때 세 번째. 자, 소에서 밀로 가지. 네. 그러면 입사각하고 굴절각 중에서 누가 더 크다? 입사각이 크다. 봐라. 얘가 더 크잖아. 얘보다. 이해됐어? 네. 근데 밀에서는 반대겠지. 소에서 밀만 하나? 굴절각이 크다. 얘는. 이해됐지? 예. 그러면 여기서 봐봐. 네 번째. 자, V는 F랍니다. 근데 뭐가 달라? 매질이 달라졌지. 네. 그럼 뭐가 일정이었죠? 진동수 일정이었죠. 보러 뭐 우리는 비례. 성명하고 파장은 비례해요. 근데 얘들아 봐. 자, 굴절률은 누가 더 크니? 꺾이는 정도는 아이 다시. 에너지 커 F가 더 봐봐. 속력은 누가 빨라? 얘가 빠르지. 그럼 파장은 비례하지. 그럼 얘가 커. 근데 굴절률은 누가 큰 거야? 반비례하는 거야. 반비례하는 거야. 왜냐면 자 봐봐. 굴절률은 꺾이는 정도잖아.
덜 꺾여. 성력이 느리면 꺾이는 시간이 충분하잖아. 많이 꺾여. 그러니까 골절류는 꺾이는 정도잖아, 얘들아. 그러면 속력이 빠르면 꺾이는 시간이 충분하잖아. 속력이 느리지. 그러면 꺾이는 시간이 충분해. 그러니까 속력하고 골절류는 무슨 관계야? 관계. 반대 관계지. 근데 봐봐. 골절류 크지? 많이 꺾여. 그러면 골절각은 어떻게 돼? 맞아요? 줄어. 꺾이는, 아. 많이 꺾이면 골절각이 작아지겠지. 그러니까 골절각하고도 얘는 안 돼. 이해되니? 아니, 이건 쉽잖아. 여기서 매질이 달라지면 뭐가 일정하니? 진동수 일정하지. 그럼 속력하고 파장은 무슨 관계야? 비례관계지. 근데 선생님이 뭐라 했어? 속력이 빠르면 꺾이는 시간이 적단 말이야. 그러니까 덜 꺾여. 근데 속력이 느리지. 꺾일 시간이 충분해. 그러니까 많이 꺾이잖아. 그러면 속력하고 골절률은 무슨 관계야? 반비례 관계지. 네. 그리고 야, 골절률이 크지. 많이 꺾여서 골절각이 어떻게 돼? 줄어버리잖아. 이해됐어? 예. 그러다 보니까 이 관계가 나오지. 전체적으로. 이해되니? 네. 그리고 야, 입사각이 커진다. 그럼 골절각도 어떻게 돼? 커진다. 커져. 정비례는 아니지만 커지긴 커져. 다섯 번째, 여기까지만 딱 정리하면 돼. 입사각이 커진다. 그건 끝이에요. 여기까지만 돼. 이제 이게 굴절의 법칙이지. 굴절에 대한 거지. 파동의 굴절이지. 응? 그리고 굴절에 대한 법칙이 있지, 얘들아. 이게 뭐야? 스넬의 법칙이라고 있어. 나 다섯 개라. 이게 스넬의 법칙이 있는데, 스넬의 법칙이 뭐냐? 자, 보자. 이거야. 파가 입사해. 이렇게. 물결파가 입사한다. 이게 파면이야. 근데 얘가 다른 경계를 만나고 꺾였어. 다른 매질을 만나고 그 경계를 해서 꺾여. 그럼 보자. 법선 세우자, 얘들아. 선생님이 뭐라 했어? 진행 방향하고 파면은 수직이라 했지. 네. 그러면 진행 방향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지. 수직이라 했잖아. 파면하고 수직이라 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지. 그리고 이게 이렇게 오다가 얘가 이렇게 꺾인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진행 방향. 이해되니? 네. 근데 그만 봐. 쟤랑은 왜 수직이에요? 네 번째 거랑. 뭐 이거? 네. 이거? 네. 호이겐스의 이 호이겐스 원리에서 이렇게 꺾였잖아 얘가. 그럼 이 파면에 대해서 수직이 될 거 아니야. 진행 방향이. 그러면 이해됐지? 원주서. 그랬을 때, 야, 화면과 화면 사이를 우리는 마루하고 마루니까 한 파장이야. 예. 이게 안 나오니네? 좀 나오네. 이게 뭐야? 남자투. 이게 람다투네? 지금 너무 어려운데요? 쌤 너무 어려워요. 아니, 우선 봐봐. 나 물린 저 물리하다고 생명하면 안 돼요 이제. 진짜 물리. 지금 그게 아니, 여기 끝났으니까 이거 끝나면 끝나니까 네 긁고 야, 너 만약에 뭘로 바꿀 거야? 네 결정되면 네 과목이 결정돼. 감옥이요? 낮게 배울 거 3학년 때 배울 거 풀을 하냐 원을 하냐는 야 수시를 하면 풀을 해야 되고 정시를 하면 뭐야 원을 해야 돼. 저는 수시하고 싶어요. 그러면 풀을 해야지 뭐. 저 화생하고 싶어요. 화생. 화생해도 돼? 죄송합니다. 수시로 가? 나는 그랬으면 지방에서는 하는 거 없으니까. 너 지금 니들 너 뭐라 하지 않냐? 네. 두가 뭐 아, 이래 물어세. 아유. 모라생이야? 네. 죽었어? 하나만 모르고 싶어서. 우린 죽었어. 브라질. 우리 짜라. 중국 안 돼요. 그러면 봐 화장이 누가 긴니? 미리 언어에 남자원이 길지. 그럼 성령과 파장은 무슨 관계니? 비례 관계지. 그러니까 성령도 누가 빠른 거야. V1, 근데 골절률은 누가 크니? N1, N2, N2. 안 비례하니까. 그러면 얘가 소환 매질이고 얘가 비례한 매질이야. 네.
그럼 보자 얘들아. 이 가운데에 있는 선을 L이라 그러자. 선분 길이를. 그러면 이게 입사각 I지. 예, 그렇죠. 그러면 얘는 90도 돼야 되니까 얘가 90 마이너스 I지. 예. 아, 예. 그리고 그러면 얘가 또 90도니까 얘가 I야. 여기도. 아유 이게 90도잖아. 아, 네. 그러면 얘가 I고 얘가 R이지. 네. 그러면 얘가 90 마이너스 R이지. 그렇겠죠. 그러면 내각이 합은 180도야 되니까 얘가 R이 되는 거야. 아니 얘가 R이 돼. 아니 얘가 잠깐만. 얘가 뭐냐? R이잖아. 아, 뭔 소리야 좀. 아니 뭔 소리가 아니라 봐봐. 지성이 이거 이해됐어 안 됐어? 얘 I지. 예. 그럼 얘는 90도 돼야 되니까 얘가 90 마이너스 I지. 그렇죠. 그러면 여기도 90도잖아. 네. 그럼 얘가 뭐가 돼야 돼? 아예요. I가. 그리고 얘가 R이지. 왜요? 아, 예. 법선하고 굴절광선이 이루는 거야. 예. 그러면 얘가 90 마이너스 R이지. 90 마이너스 R. 예. 그리고 얘가 90도지. 아. 그럼 얘가 R이야 돼. 아. 이해됐지? 네. 그러면 이때 봐라. 자, 람다 5를 구해보자. 람다 5는. 람다 5는 뭐냐? 제일 처음에 사인 I가 있어. 사인 I는 뭐냐? 빗변분의 높이지. 그러면 어떻게 돼? L분의 람다 5이지. 사인 R은 어떻게 돼? 빗변분의 높이지. 네. 따라서 얘는 L분의 뭐가 되니? 람다 2가 되지. 그러면 람다 1대 람다 2는 어떻게 돼? 고치면 람다 1대 람다 2를 고치면 어떻게 돼? 람다 1은 얼마냐? 람다 1을 따라서 사인 R 곱하기 L. 람다 2는 어떻게 돼? 사인 I 곱하기 L. 그러니까 사인 R 곱하기 L이지. 네. 이걸 그대로 떨어지네? 이게 떨어지네? 어? 예. 그러면 봐. 지금 야 이거는 뭐라고 했다? 상대골절이라고 해. 상대 목표를. 저 새끼 이름 뭐야? 스넬 스네. 네. 쌤 상대골절이란 뭐라고 하냐면 한글로 적어주시면 안 돼요? 아. 제가 영어를 못 읽는데 알았어. 이거 적혀 있어. 잡아봐. 어쩔 TV노 자 상대골절이란 뭐냐면 각각의 1매질과 2매질은 정해져 있어. 예. 근데 걔의 절대값, 골절률의 절대값은 몰라. 그렇지만 1매질에 대한 2매질의 상대골절률은 물질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언제나 같아야 돼. 우와. 각각의 절대값은 몰라. 네. 그러나 1매질에 대한 2매질의 상대골절률은 정해져 있단 말이야. 어? 예. 그러면 이때 지금 이제 1매질에서 2매질로 가지. 네. 그러면 이때 봐라. 이때 뭐였어? 람다 2분의 람다 1이 뭐야? 사인 R분의 사인 I. 사인 I지. 예. 근데 파장하고 속력은 무슨 관계야? 비례 관계. 비례관계지. 네. 그러니까 얘가 V2분의 V1이야. 어. 속력하고 골절이는 무슨 관계야? 반비례 관계지. 얘가 N1분의 N2가 되는 거야. 이게 스네르 법칙. 이해됐니? 외워야 되네요. 아니 알고 있잖아. 야 이거는 야 아, 하나 알면 돼. 이거는 변해 안 변해? 아까 지금 선생님 뭐라 했냐? 안 변해요. 야 입사각이 커지면 골절각도 커져야 되겠지. 예. 근데 정배는 아니라 했지. 왜? 사인값이니까. 정배는 아니지. 얘가 커지면 얘가 커지면 얘도 커져야 돼. 어? 그러나 정배는 아니야. 네. 이 값이 일정해야 되니까. 어? 사인값이니까 정배는 아니야. 근데 이때 자 봐봐. 야 파장하고 속력은 무슨 관계야? 예. 비례관계지. 그리고 속력하고 골절은 뭐야? 아, 반대죠. 그럼 N1,2는 N1분의 N2, V2분의 V1, 그리고 람다 2분의 람다 1이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보자. 자, 파동의 굴절은 자 봐봐. 파동이 한 매질에서 다른 매질로 진행할 때 속력이 달라지면서 파동의 진행 방향이 바뀌면서 꺾이는 현상이지. 네. 옆에 봐라. 파동이 굴절하는 까닭. 봐라. 장난감 자동차가 아스팔트에서 잔디로 가지. 네. 그러면 봐봐. 자동차의
이렇게 자동차로 봤을 때 왼쪽 바퀴는 오른쪽 바퀴는 지금 어디에 들어갔어? 잔디에 들어갔지. 성력이 느려져. 네. 근데 왼쪽 바퀴는 아직 아스팔트를 달리고 있지. 성력이 빨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성력이 느린 쪽으로 꺾여버려. 그러면서 파동이 굴절이 일어나는 거야. 봐봐. 장난감 자동차가 아스팔트로 진행할 때 오른쪽 바퀴는 잔디에 들어갔지. 먼저 들어가고 성력이 느려지고 자동차 그러다 보니까 오른쪽 꺾이고 오른쪽이 성력이 느려지잖아. 그러니까 얘는 왼쪽은 성력이 빠르잖아. 그러다 보니까 성력이 느린 쪽으로 꺾일 수밖에 없어. 얘는 빨리 가고 얘는 빨리 가고 얘는 느리게 가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꺾여버리지. 네. 이렇게 꺾여버리지. 그래서 마찬가지로 파동의 성질도 다른 매질을 만났을 때 속력이 달라져서 진행방이 꺾이게 된다. 이해됐니? 예. 거기에 대한 걸 다 나왔다. 그리고 보자. 자, 비세굴절도 똑같아. 비세굴절도 똑같아요. 여기서 만약에 보자. 스네르 법칙대로 해볼게. 비세굴절도 스네르 법칙대로 해볼게. 자, 비세굴절은 더 간단하지. 내가 똑같아요. 다 하고 똑같아. 입사강사 법선하고 입사강사의 이루는 각을 우리는 입사각 I라고 했지. 얘도 일부는 반사예요. 아이 다시. 그리고 이게 굴절강선하고 법선하고 이루는 각을 굴절각이라고 했지. 네. 그리고 투가 되면서 속력 바뀌면서 매질 바뀌면 속력 바뀌니까 진행방향 바뀌어서 꺾이는 현상. 이게 굴절이잖아. 네. 굴절강선하고 이루는 거니까. 그러면 이게 공기였다. 진공이었다. 진공이지. 네. 진공이라 했지. 매질리를. 예. 아니. 매질 1하고 2지. 그럼 보자. 1하고 2인데 얘가 진공이다. 진공이야. 그리고 어떤 물질이야? 그러면 진공에서의 빛의 굴절률은 1이지. 그게 굴절률이 자 빛의 속도니까 봐봐. 진공하고 어떤 물질이야? 그러면 봐봐. 해볼게. 선생님이 1매질에서 2매질로 갔지. 그러면 스네르 법칙 써. N1,2G 네. N1분의 엔터. N2G 네. 그리고 V2분의 V1. V1이지. 네. 그럼 봐. 이때 성력 V라고 하자. V1. 그리고 진공에서의 빛의 성력을 뭐라고 그러냐? V 다시. C라고 했잖아. 빛의 성력 진공에서는 뭐야? C라고 했잖아. 네. 그러면 봐. 자, 우리가 진공의 굴절률은 1이라고 봐. 네. 그러면 따라서 얘의 굴절률은 1이야. 그리고 2의 굴절률은 V. N이야. N으로 도착. 굴절률이니까 네. N으로 나. 그러면 V1이 뭐야? C지. 네. 속력이. 그리고 V2의 속력을 V로 나왔어. 따라서 이렇게 된다. V분의 C가 그 물질의 굴절률이 돼. 이해됐어? 이렇게 나오잖아. 그래서 봐봐. 뭐라고 봤냐면 매질에서 굴절률이란 거 매질에서 빛의 속력 V에 대한 진공에서의 빛의 속력 C의 비를 그 매질에 뭐라고 한다? 굴절률. 굴절률이란 거야. 스네르 법칙에서 나온 거야. 이해됐어? 봐봐. 진공에서 어떤 물질로 들어가? 예. 그러면 진공에서의 빛의 속력을 우리는 C로 놓지. 네. 그리고 이 물질에서 빛의 속력을 V로 놓는단 말이야. 그러면 진공의 굴절률은 1이야. 네. 그리고 이 매질의 굴절률을 N으로 놨어. 그러면 스네르 법칙에 의해서 N1에서 N 1매질에 대한 2매질의 상대 굴절률 구하면 N1분의 N2잖아. 그리고 V2분의 V1이잖아. 그러면 N1의 진공의 굴절률을 1로 넣지. 그리고 이 2매질의 굴절률을 N으로 놔. 그러면 빛의 2매질에서의 속력을 V로 놔. 그리고 1매질의 속력, 진공의 속력이 C잖아. 따라서 N은 뭐냐? 근데 왜 V분의 C가 되죠. 어? 네. 1로 나. N?
원? 네, 왜 일어나요? 진공은 굴절이 일어납니다. 아, 정해져 있다니까. 이해됐지? 네. 따라서 그리고 굴절의 법칙, 스넬의 법칙은 야 굴절률이 N1인 매질 1에서 굴절률이 N2인 매질 2로 진행할 때 다음과 같다. 됐지? 네. N1의 1매질에 대한 2매질의 상세의 굴절 N12는 N1분의 N2, V2분의 V1, 람다2분의 람다1, 그리고 사인 R분의 사인 R이야. 네. 이해됐지? 넘겨. 어려운 거 아니야. 봐봐. 어휴. 자, 선생님이 여기서 있잖아. 이거는 3번 있지. 여러 가지 매질에 대한 비례 속력과 굴절률은 뭐만 따지면 돼, 얘들아. 뭐만 따지면 돼. 이런 매질 처음. V는 뭐에 비례? 파장에 비례죠. 가장. 굴절률하고 무슨 관계야? 반비례. 반비례. 굴절 과하고는 비례. 이거만 따지면 끝나. 이것만 따지면 끝나. 매질이 변하니까 뭐가 일정해? 진동수 일정하지. 예. 그러면 속력하고 파장은 무슨 관계? 비례 관계. 비례 관계야. 그러면 굴절률하고 무슨 관계? 반비례. 그리고 굴절과학은 비례잖아. 네. 자, 봐라. 따라서 매질의 굴절률이 클수록 비례 속력은 느려지겠지. 네. 파장은 짧아져. 굴절각은 작아져. 어? 왜요? 굴절률이 크면 시기야. 많이 크게 되겠잖아. 그러니까 굴절각은 어떻게 돼? 아, 네. 줄지. 야, 이 정신 안 차리네, 이쪽, 딴 생각하고 있어. 야, 속력하고 파장은 비례지. 예. 굴절률하고는 반비례지. 네. 굴절하고는 비례지. 그러니까 매질의 매질의 굴절률이 클수록 속력은 느려지고, 파장은 짧아지고, 굴절각은 작아진단 말이야. 아, 제가 잘못 들었어요. 알로 들었어. 이렇게 굴절률하고 속력, 파장, 굴절각은 다 반비례야. 네. 이해됐냐? 네. 그러다 보니까 야 똑같은 공기에서 물로 들어가고 하나는 유리로 들어가고 다이아몬드로 들어가지. 네. 야, 굴절각이 누가 제일 크니? 물이 제일 크지. 네. 그러면 굴절률이 제일 작단 말이야. 네. 그리고 굴절각이 제일 적은 다이아몬드는 굴절률이 크단 말이야. 아하. 이해됐어? 네. 그러면 또 굴절률이 제일 작으니까 물이 네. 속력이 제일 빠르단 말이에요. 그리고 굴절각이 제일 작은 다이아몬드가 예. 속력이 제일 느려. 네. 그리고 야 물이 파장. 야 속력이 제일 빠르지. 예. 그러니까 파장도 제일 길어. 그리고 다이아몬드가 속력이 제일 느리지. 네. 그러니까 파장이 제일 작단 말이에요. 끝. 분석 끝. 끝. 자 봐봐. 입사각이 같을 때 굴절각이 작을수록 어떻다 했어? 굴절하는 정도는 어떻다? 네. 크다. 왜? 굴절각하고 굴절률은 반비례하니까. 굴절각이 작을수록 굴절률이 크다. 네. 따라서 굴절각의 크기는 누가 제일 크니? 물, 유리, 다이아몬드지. 네. 그러면 굴절률은 반대지. 물보다는 유리, 유리보다는 다이아몬드다. 그리고 빛이 굴절하는 정도가 클수록 속력은 반비례지. 네. 따라서 속력은 누가 제일 크니? 물, 유리, 다이아몬드 쓰니까. 이해됐지? 네. 옆에 나왔잖아. 굴절률은 진공이 뭐라고? 네. 1. 공기도 거의 1이다. 네. 그리고 물이 1.33. 유리가 1.5에서 1.9. 다이아몬드가 2.42지. 네. 굴절률이 다이아몬드가 제일 크지. 네. 왜? 밀환매질이니까. 밀도가 크니까. 방해가 심할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많이 꺾이지. 자, 그러면 봐. 물결파의 진행과 굴절 봐. 자, 야, 파장이 람다, 여기서 있잖아. 소환매질, 밀환매질은 뭘로 가려? 파장으로 가려. 봐봐. 야, 그리고 어디로 굴절했냐? 아래로 굴절했잖아. 예. 굴절한 쪽이 무조건 밀환매질이 되지. 그러니까 아래가 밀환매질이고 위에가 소환매질이야. 파장만 봐도 알아. 파장이 람다원하고 람다2 중에 누가 더 기니? 람다원이 길지. 네. 그러면 람다원이 속력이 빠른 거야. V1이 V2보다 빠른 거야. 그러니까 V1이 1이 소환매질이고 2가 뭐야? 예. 밀환매질이지. 얘 어디로 진행했어? 소에서 밀려 진행했다. 예. 소에서 밀려 진행했다. 그러면 속력은 누가 빠르니? V1. 아, 소.
V1이 빠르지. V2보다. 그리고 굴절각은 누가 크니? 입사하고 굴절각은 I가 더 커요. 그렇지. 서에서 밀려가면 입사각이 크다겠지. 네. 그리고 파장은 누가 길어? V1이 더. 람다 원. 아, 람다 원 밀지. 네. 그런데 굴절률은 누가 더 크니? N1하고 N2 중에서 반비례니까 N2가 크지. 네. 따라서 상대 굴절률 N1분의 N2는 야 N1분의 N2지. 네. 그러면 굴절률이 누가 더 커? N2가 크니까 1보다 크겠지. 네. 이해됐지? 그 다음 얘 어디로 굴절했어? 두 번째는 위로 굴절했지. 네. 그럼 위가 미란 매질, 아래가 소환 매질이란 말이야. 파장을 보자. 파장이 람다1하고 람다2 중에 누가 더 길어? 람다2. 그러면 V1하고 V2 중에 누가 더 빨라? V2. 그럼 굴절률은 N1하고 N2 중에 누가 더 커? N1이 크지. 네. 그러니까 미래에서 서로 가는 거야. 이해됐어? 네. 그러니까 성령은 누가 더 빠르니? V1하고 V2 중에서 V2. V2가 빠르지. 그러면 얘는 미래에서 서로 왔기 때문에 누가 더 커? 입사하고 굴절각 중에서. 굴절각이 더 굴절감이 커. 더 커요. 그리고 파장은 누가 기니? 람다2. 람다2가 길지. 네. 그러다 보니까 굴절률은 N1이 크기 때문에 N1분의 N2가 1보다 작지. 그렇죠. 이해됐지? 네. 그 다음 보자. 자, 물결파와 물절 실험. 네. 자, 편은 물결파의 투영장치에다가 밑에다가 빗을 쏴버려. 이렇게, 야, 투영장치를 만들고 여기다가 이제 파동을 만들어갖고 밑에서 광원을 쏴. 그럼 여기에 비치겠지. 네. 그 모습을 보면, 자, 편은 물결파의 투영장치에 유리판을 똑바로 놓았을 때 비스듬히 놓았을 때 물결파에 발생시킨 후 물결파가 진행하는 모습을 나타낸다. 그러면 야 유리판이 들어가지. 네. 그러면 거기는 얕은 곳이 돼버리지. 네. 그러니까 거기가 미란 매질이야. 깊은 곳이 소환 매질이고 유리판이 들어간 곳은 미란 매질. 얕은 곳이 돼버리니까 미란 매질이 된다. 네. 근데 가는 유리판에 똑바로 놓였지. 네. 자 호이겐스 원리에서 파면과 진행 방향은 수직이라 했지. 네. 그럼 얘는 반드시 가지. 네. 반드시 가면 경계면에 수직이지. 그러면 직진한다. 얘 안 꺾여. 예. 경계면에 수직으로 들어가지. 그러면 꺾이지 않는다. 네. 근데 이 나는 유리판을 비스듬히 놓았지. 네. 그러면 경계면이 비스듬해지니까 비스듬하게 들어가지. 네. 그러니까 굴절이 일어난 거야. 아하. 그럼 보자. 물결파의 진행 방향은 나와 같이 물결파가 경계면에 비스듬히 입사할 때 진행 방향이 바뀐다. 네. 근데 물결파의 진동수는 매질이 변해도 뭐는 일정하다고? 진동수. 진동수. 따라서 같은 파원에서 발생한 파동의 진동수는 물결파가 진행하는 동안 매질의 변화가 관계없이 일정하다. 네. 그리고 물결파의 속력은 깊은 곳은 방해가 적으니까 속력이 빨라갖고 소환 매질. 예. 얕은 곳은 방해가 크니까 속력이 느려서 미란 매질이다. 그리고 물결파의 파장은 자 속력은 F람다인데 F가 일정하니까 속력과 파장은 비례하지. 예. 따라서 물결파가 깊은 곳은 물결파가 깊은 곳은 얕은 곳에 깊은 곳에서 얕은 곳으로 진행하면 어떻게 돼? 파장은 어떻게 돼? 미란 매질로 가니까 짧아져요. 짧아지지. 네. 됐니? 네. 그 다음 231페이지 보자. 네. 조금 여기만 하고 50분. 여기 각자 있는 거 여기 각자 있는 게 없어요. 여기 이거 한 사람 있어. 앞에 거 이해는 없고. 알았다고. 네. 그만 보라고. 아. 자, 자연현상에서 골절현상 봐. 네. 물속에 잠긴 깊이가 실제보다는 얕아 보이고 네. 일부만 잠긴 물체는 꺾어 보인다. 즉 봐봐. 얘들아, 물고기를 우리가 여기서 보지. 갖고 작사로 잡아 있는데 물고기가 빛이 이제 이렇게 굴절하잖아. 그렇죠. 갖고 어디로 굴절해? 이렇게 굴절하지. 네. 공기하고 물이니까 어디가 더 밀한? 잘못했다. 공기가 더 빨라요. 이렇게 어디로 굴절해? 우리 밀. 이렇게 되지. 아래로.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잖아. 예. 네.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면 예. 실제로는 물고기 어디 있어? 아래 있어. 네. 근데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어디에 있는 것처럼 보여. 네. 위에 떠 보이는 것처럼 보이잖아. 아하. 그러니까 작살로 있잖아. 물고기 잡을 때는 우리 보이는 것보다 더 아래쪽을
찔러야 돼. 네, 아하. 근데 레이저로 잡을 때는 뭐 어떻게 돼? 보이는 대로. 왜? 레이저도 빛이기 때문에 똑같이 멈춰진단 말이야. 이해됐니? 그러니까 물속에 들어가면 우리 다리가 어떻게 보이니? 짧고 굵게 보인다. 네. 다리가 떠서 보이니까. 네. 공기 중에 있는 관측자는 물체가 굴절광선의 연장선에 있는 것처럼 인식하기 때문에 물체의 실제 위치가 다른 위치에 있는 것보다 다른 위치에 있는 것도 보인다. 위쪽에 있는 것처럼. 그리고 신기루와 아지랭이도 굴절에 의한 현상이고, 그 다음에 렌즈 모양에 따라 빛이 모이거나 퍼진 것도 굴절이고, 낮에는 낮말은 누가 듣고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는 말이 굉장히 과학적인 말이야. 아하. 낮에는 봐봐. 네. 야, 이 지표면이 가열되니까 네. 방출된 지표면 쪽이 따뜻하지. 네. 그리고 위쪽이 차가워요. 차갑지. 그러니까 위쪽이 미란 매질이야. 아. 그러니까 미란 매질 쪽으로 굴절하니까 낮말은 새가 듣고 밤에는 추워지니까 밑에가 아래가 미란 매질이야. 그러다 보니까 어디로? 밤에는 아래로 퍼지는 거야. 아래로 굴절하는 거야. 알았어? 여기까지 해. 문제 풀어와. 네. 빨리 끝내줄게. 이제 가는 길에 확인 좀. 오케이. 뭐 했네? 자리가 달라져. 어? 아 진짜. 아,